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출생 김도영입니다. 어제 오늘 그래도 시장이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반등은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 훈풍이 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날씨는 또다시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밤에 또 눈 소식도 있고요. 수요일날 본격적으로 비가 전국적에 내린다는 소식도 좀 있는데요.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운 요즘 요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때요, 내복과 그리고 무릎 담요를 통해서 자신의 체감 온도를 체온을 3도 정도 높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겨울 에너지 절약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전력 공급이 좀 부족 현상을 해소를 못했죠. 그래서 알뜰한 난방으로 따뜻한 겨울을 좀 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따뜻한 훈풍은 저희 승천의 멘토분들과 저 출생 김도영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6.16포인트 상승 마감한 1959.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4.24포인트, 시가총액 상위권들의 종목군들이 좀 두드러졌죠. 504.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에 안정화를 살짝 정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변동성이 다소 좀 둔화는 됐습니다. 2.9원 상승 마감한 1068.3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시황관도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 멘토분들이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궁금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출발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각각 20%의 비중으로 5종목이 운용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비상교육이 금일장 0.74%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으로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최명성 멘토가 우리 이장님이 출연을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관련주 상승 중으로 분할 매도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부터 분할적으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 주셨고요. 스페코 현재 수익권으로 내일장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LG이노텍, LG전자 관련주 상승 추세로 보유 의견, 여전히 조금 더 끌고 올라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현재 상승 추세이므로 역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LG이노텍과 네오이즈 게임즈 모두 다 목표가까지 끌고 가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해상은요, 하지만 상승 시 분할 이익 실현 관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해상은 내일부터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최명규 멘토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빙그레가 4.34%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을 모두 다 플러스권 직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3.10% 상승 마감을 하면서 12.2%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EOL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2.17% 상승 마감을 하면서 5%의 수익률을 들어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0.95% 상승 마감하면서 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수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말씀을 해주셨죠. 한일 2화 매도 의견을 주시면서 시초가 16,500원에 0.3%의 수익률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매도 의견을 주셔서 시초가 35,350원에 역시 2.2%의 수익 실현 빠져나왔습니다. 월요일장 승천주로 KG ETS가 4,67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 역시 BH 매도 의견을 주셔서 11,200원의 약 손실 구간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넥스턴은 목표가를 6,680원에서 7,2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역시 4,980원에서 이익 실현 가격인 5,8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 목표가 1,300원을 11,1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고요. 역시 손절가를 9,080원에서 매수가 위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 가격 9,6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 또 해주시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콤이 탄력 두나미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2.9%의 수익률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중공업 2% 상승 마감을 했고요. LG화학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십니다. 현재 6%의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장 시초가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0%를 넘어서면서 21.8%로 2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19.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월 멘토의 원익 IPS 14.5%로 5위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공개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9.5%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역시 나홀로 1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전쟁의 예병군 멘토 나홀로 있습니다. 성우전자 24.2%로 금메달을 혼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포트폴리오 변경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적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해서 멘토링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두 멘토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나무르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양순모 멘토는 오래간만에 봤었고 두 분은 매주 거의 뵀던 것 같습니다. 자, 김용준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 사실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뭐 어떤 측면에서 선반영이라고 보는데 선반영이라고 본다면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최근에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를 좀 살려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우려 반, 기대 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들었고요. 나무르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외국인들이 선물 장난이 이제 끝났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최근에 선물 샀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물하고 궤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현물은 계속적으로 이제 팔아 나갔던 국면에서 선물도 같이 팔아 나갔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물에서는 일정 부분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좀 앞서서 미리 당겨가지고요. 이 기관들이 사는 것을 캐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를 올려놓으니까 과감하게 이틀 동안 21,000계약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선물로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는 별로 좀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나무로 멘토는 웩도덕 현상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은 없다, 몸통이 자기를 지배하고 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예.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라이콤을 지금 편입을 제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라이콤은 이제 그 실적 대비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중국 쪽이 그 차이나 모바일 쪽에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등이 들어올 때 좀 강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이 반등이 좀 강하게 못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선 편입제를 해놓고요. 나중에 다시 모멘텀이 살아서 자리를 제대로 잡았을 때 다시 한번 공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입니다. 차바이오엔이 최근에 주가가 좀 워낙 이제 그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도가 그렇게 팍팍 나타나는 흐름들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바이오엔은 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인수자금을,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1,100억 정도로 조달을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400억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정도의 그 병원 인수자금은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인수업체가 곧 확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한 가지가 좀 나타나는 게 이제, IT 쪽하고 바이오 쪽을 완전히 이제 분할해서 별도로 이제 그 회사를 분할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우상향을 완만하게 좀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저항을 받을 때는 12,000원 정도의 저항을 받겠지만은, 뭐 병원 인수가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13,000원을 넘기는 자리가 좀 나올 걸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D입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놈의 A3 라인이죠. 그러니까 OLED A3 라인이 과연 되냐 안 되냐 얘기를 많았는데 결국은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되는 시점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일단 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업체에서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일본 업체가 OLED를 포기하니까 전체적으로 OLED에 투자 보류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OLED 투자 보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거는 TV 쪽이고 8세대 쪽 라인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삼성의 A3 라인을 가져가는 거는 태블릿 PC의 6세대 라인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세대 라인의 A3 라인 발주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바닥에 있으면 이 정도면은 주가가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지 모르는데 최근에 기관애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거의 손은 안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애들이 확정돼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주가를 땡기는 모습들이 가격대는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발표 나기 전까지 천천히 움직이다가 발표 나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올라온 건 아닌 거고요. 이제 바닥 탈출한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과연 뭘로 볼 거냐? LED 쪽에 어떤 기판 쪽에 어떤 소재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애플 쪽의 부품 업체로 볼 거냐? 뭐 두 가지 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커버글라스 쪽에 대한 부분의 대체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실적 턴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4, 4분기부터는 분기 영업이 흑자로 돌면서 이익폭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에 초등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4,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오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끌고 가셔도 괜찮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5만 원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허,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우기술입니다. 네. 다우기술은 조금 무거워요. 조금 무거워서 이 부분은 좀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또 포트 정비 한번 해야 되니까 요게 아마 정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까지 탄력적인 움직임 안 나오면은 다음 주 출연 때 포트 제외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장 포트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은 게 다우기술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합니다. 예, 우선 제일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최근에 흐름들 조금 시장 대비 약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포스코는 계속해서 이익 부분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원가 부분이 굉장히 하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철강 가격이요, 1월달 중국의 바오산 스틸의 가격 인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한 5,024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5,024억 정도 나온다면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33% 급등하는 흐름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 주가에서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최근에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서 기업의 이미지 좀 많이 실추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직문화쇄신위원회를 외부 인사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하고요. 결국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요, 역시 내년에는 금융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케미칼 재밌죠. 요즘 최근 좀 상승의 흐름도 좋았고요. 재상승을 위해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4분기에 흑자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지만 올해 4분기에 많지는 않아요.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흑자로 돌았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매출인데, 매출이 한 2조 한 400억 정도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 증가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글로벌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화학업종 점진적인 개선 추세에서 이런 현재의 어떤 실적을 보여준다면 올 한 해도 굉장히 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인데요. 조선업종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는 어디에다 예금하자, 조금통에 예금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 조선주의 흐름은요, 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회복될 수 있는 주요 업종이니까요. 그 종목의 대표주로서의 현대중공업 충분히 가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횡령사고가 또 터졌죠. 또 여기도 횡령은 아니고 이제 돈 받았던 부분이 또 걸려가지고 구속되는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정몽준 씨가 대선 도전 시사를 함에 따라서 또 그런 영향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큰 리스크는 없고요. 그냥 조선업 그 자체로만의 흐름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 포트 제외하기로 한 LG화학입니다. 사실은 LG화학을 지금 죄송합니다. 매도 타이밍은 아닌데요.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진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져갈 만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거래량 빵 터진 부분이 단기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마이너스 한 6%대 내일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시초가 근처에서 매도한 다음에 현금을 확보하고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종목 또는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트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일 저희가 미리 좀 살짝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 속에서 집중해 볼 만한 이슈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적으로 다뤄보겠고요. 그 내용 종목 발견 신바따로 출발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박근혜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경제 혁신에 따른 우리 3개년 계획 혁신 내용이 좀 있었죠. 거기에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무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어떤 움직임들을 했는지, 과연 이제 창조경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발표된 게 전혀 없이 1년이 지났는데요. 첫 번째 하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일 발표가 되었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삼성전자와 자동차주 등 증시 주조들이 폭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도 폭락하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중소형주 및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집권 2년차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을 강조하며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옥석 가리기 이 두 분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과에 관심 받다. 나무로 멘토 탑픽 종목은요? 저는 KB금융 가져와 봤습니다. KB금융을 언급해 주셨고요. 포트에 있죠? 이에 맞섭니다.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LG생명과학입니다. LG생명과학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용진 멘토의 LG생명과학 저도 좀 유심하게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실적 얘기도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나무로 멘토를 통해서요. 그래요. 결국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수혜도 나올 수 있고요. 또한 투자의 습관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이제 과거에 이제 아버지가 했던 내용들을 또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0년이 흘렀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연 어디를 중점적으로 지금 혁신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참 그때 무슨 5개년 참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경제혁신은 3개년 계획인데, 임기가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급하죠. 그래서 3개년 이상의 계획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개년 안에 압축적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개발국에서 이제, 즉, 후진국에서 탈출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요, 우리가 일본 같은 2%대 성장, 2% 이하로 떨어지는 성장에 저성장이 된다면 큰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위험적인 부분이고, 이걸 이제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드라이브죠. 경제를 살리겠다는 드라이브였다면 지금은 이 드라이브 내에서 내적, 질적 수준을 좀 높이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GDP 규모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 주도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수 경기도 분명히 살리면서 수출과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세부 전략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산업 쪽으로는 과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이었다면 지금은 역시 정보통신 기반 기술인 이 ICT 쪽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 주도의 시대에서 이제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 쪽에서 같이 나가자 하는 쪽의 내용이 이번 3개년 계획의 가장 기본 골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좀 최근 현 정부의 이 정책은 우리 주식시장의 훈풍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전 정부와 비교해보면 전 정부 때는 정책만 나오면 주가 시세가 강하게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쏠렸고요. 요번에는 기대 대비보다는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자, 김영준 의원 또 그러면 현 정부의 이 정책이요. 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해야죠. 그래요?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신정부 들어서고서 그 해에는 거의 다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차에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차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1년 차에는 자리 잡느라고 좀 바빴고요. 2년차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합의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돼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변화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김대중 정권 때는 뭐 벤처기업 살리기 운동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기억나지만 코스닥 시장 어디까지 갔었죠? 그때? 다 벤치로 갔죠. 벤치로. 벤치로 갔습니다. 벤치에서 벤치로. 근데 이제 나온 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개혁. 그래서 뭐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 국가 경제 체질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식시장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 들어보죠. 창조 경제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너무 대기업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체가 대기업의 무슨 하청업체 비슷하게 돼가지고 대기업의 손가락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어떤 실적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뭐를 좀 기억해야 되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르막길에서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점점점 힘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자전거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아니라 뭔가 바닥에서부터 좀 힘을 가해서 올라올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산업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아마 그 신정부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초점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쪽에 모든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민관 합동 이제 창조경제 추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잘 되려고 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그건 뭐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첫 번째 공공부문 개혁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게 이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이거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알아서들 잘 하시기를 일단 저는 그냥 기대만 좀 제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그 중소기업 살리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역시 이제 DJ 때 정부 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사실은 또 글로벌 경제가 또 받쳐주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강국이었던 2010년 전에는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뒤떨어지면서 페이스북이나든지 트위터 이런 모든 기반들 다 미국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요, 세계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요, 절대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어플에요. 그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찾기 해가지고요. 원래 이게 뭐더라, 하여튼 모임인가 하는 이런 어플이 있었어요. 그 나오면 뭐 하냐고요. 네이버에서 바로 그냥 네이버 밴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대기업이 적어도 소프트웨어나 이 창조 경제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부분도 적어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정하게 대기업의 참여를 많이 좀 막아줘가면서 키워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노키아라는 기업이요, 이 핀란드 GDP에요, 40%가 넘었거든요. 근데 노키아가 지금 망했어요. 거의 시가총액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핀란드가 망했을까요? 약 2,000개의 중소기업이 노키아의 역할을 보다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창조경제 너무 두리뭉실한 부분인데, 이제부터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어떤 발걸음을 디뎠다면, 확실하게, 이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창조 부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기업들은 대기업 좀 제한과 중소기업 전폭적인 지원이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 투자자들도 모두 하나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생력이라는 건 네. 결국 이제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에 딴짓 안 하고 한 길만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대중 정권 때는 사실은 벤처기업 하는 애들이 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열심히 해서 네.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딴짓해가지고 돈을 뻥튀기 해가지고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빨리 팔고 가려고 했죠. 그때는 눈먼 돈이 너무 많았어요. 예. 정부 돈은 다 먼저 보는 게 임자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OCI가 지금은 대기업이지만 예전에는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세계적인 어떤 이런 사이클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 반도체라는 회사에 그런 문구가 있대요. 네. 에디슨의 백열 등이 100년을 지배했다면 네. 서울 반도체 대표 상품이 아크리치인데 아크리치가 세계 조명 시장에 1000년을 지배할 거다. 그러면서 그 문구를 놓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반도체도 이제 LED 쪽에 매출이 이제 1조대로 들어오거든요. 네. 올해 이제 1조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 그리고 기업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의 방향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창조경제 잘못해서 분위기 잘못 띄워놓으면은 예전처럼 또 벤처 부문만 손에 났고, 엉뚱한 짓만 하고 방향 못 잡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대기업도 문제지만 대기업들이 너무 중소기업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당사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뭐냐면 IT 업체들 부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갔겠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얹혀 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뭔가 삼성이 도저히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차별화된 제품들이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분명한 매개가 됐던 거고, 서울 반도체가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OCI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고, 네. 결국 창조 경제가 가야 될 길들이 이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의 방향들이 정확하게 나와준다면 아마 올해 신정부에서 원하는 성장 드라이브 정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에서는 싸움은 뭐냐면 결국 이제 에너지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신재생 에너지 누가 가져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IT 기술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일단 판단은 돼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씨앗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느냐, 아니면 잎 가지를 이제 키워가지고 열매를 내게 만드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목표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만드는 거는 별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눈에 드러나는 것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고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드는 정도의 까지 되는 부분이지, 새싹을 키우는 부분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거 같아요. 이제 컨텐츠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제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거든요. 하드웨어 엄청나게 강하죠. 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변화가 한번 일어나면 3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창조경제 쪽에서 또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대기업들의 횡포를 좀 막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은 사실 삼성이라는 그룹이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설탕 팔아먹던 CJ, 그리고 뭐죠? 하여튼 한솔, 그리고 또 한솔, 보광. 보강 같은 경우는 보광도 따지고 보면 다 신세계. 신세계. 대표적인. 사실 이런 데가 다 예전에 삼성 그룹이었잖아요. 네, 이병섭 때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건희 때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된 거죠. 그럼 또 이건희 때가 넘어가면은 또 삼성전자 내부에서 또 계열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 관련 그룹이 지금 현재도 4-5개인데 앞으로 7, 8, 9개씩 되면은 걔네들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횡포들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 진짜 몇 그룹이 없더라고요. 대기업 자체가요, 진짜.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롯데그룹이 있을 거고요. 농심그룹이 있을 거고요. 네. 뭐 이렇게 따지면 전부 묶어 보면은 이게 전부 자기네들이 그룹 분리를 하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하청업체들이나 그 중견기업들을 크는 것 자체를 싹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대주주로 있고 홀딩스 개념으로 해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만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 방송사고 올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에서 3대 세습 체제를 가는 거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제를 좀 전환하겠습니다. 잠깐 순간, 야, 깜놀했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윤리위원회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잘 지키는 방송입니다. 자, 이제 두 분하고 좀 살짝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또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요. 뭐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쪽으로 가는 것들 많이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같이 웃으면서 일자리도 창출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분이 선정해 주신 토픽 종목이 왜 이 박근혜 현 정부의 3개년 부분에 대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발돋움하는 데서 토픽 종목이 됐는지 들어볼 시간인 것 같거든요. 나무는 멘토를 통해서 왜 KB금융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KB금융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KB금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 개혁 부분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KDB 산하 기업들 대부분 다 튀어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것은요, 역시 금융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경제혁신 3년 계획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이 금융주의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많은 은행의 매물과 그리고 증권사의 매물을 통해서 금융계가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창조 경제 그리고 경제 혁신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개월 연속 무역 흑자 이런 부분과 그리고 경기선행지수에 8개월 동안 한 달 빼고 7개월 동안 상승했던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투자를 한다면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적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포터의 입장에서, 산업의 서포터 입장에서 이 금융주, 그 중에서 KB금융을 저는 골라봤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준 멘토의
탑픽 종목도 왜 그러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LG생명과학이 아니고요. 바이오 쪽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바이오냐면은 네. 사실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서 대기업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쪽이 지금 바이오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삼성 같은 데가 이제 바이오 진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삼성이 자금력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의 그 기반 기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이 못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랜 축적되어 있는 바이오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그러니까 말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성장을 하게 되면 무섭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일례로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직권에서 처음 입사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제약주들이 지금 바이오 분위기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동아제약 같은 게 이제 한 12,000원 정도 했었고요. 한미약품이 이제 17,000~18,000원 정도 했었을 때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니까 한미약품이 한 30만 원까지 갔었죠. 30만 원까지 갔는데 그거는 액면가 5,000원에서 2,500원까지 해서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60만 원까지 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한 번 터지게 되면 크게 터지는 건데 지금 바이오를 기반으로 해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갖고서 자기 길을 지금 꾸준하게 가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체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의 지원 방향들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생명과학은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 모멘텀이 일단 삼성이 바이오 투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대기업 중에서 바이오 투자 안 하는 데 없습니다. LG도 하고 있고요. 삼성도 하고 있고요. 하나도 하고 있고 거의 다 SK도 하고 있고 결국 이들이 가야 될 길은 이쪽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정확하게 못 갖고 있는 축적돼 있는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내수 활성화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내수 규모가 작은 쪽에서는 내수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집중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게 내수주가 나중에는 수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것들 그리고 뭐 워낙 그동안 좀 바이오 관련 쪽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LG생명과학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 정리하기 전에요, 결국 보니까 이 3개년 계획에 보면 금융업종과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두 분은 확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봤다.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주식에도 소통할까라는 부분에서요. 전반적으로 우리 김용준 멘토는 정치적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오 업종을 얘기해 주셨고 LG생명과학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남은 멘토 계획보다는 실천이 관건이다. 역시 금융주를 탑픽 종목으로 선택해 주시면서 KB금융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멘토링 해보시고 시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젠 두 분이 배틀 아닌 배틀을 붙습니다. 내일 장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한솔 테크닉스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남은 멘토는 LS 산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올 종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한솔 테크닉스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쪽이 원래 하던 주력 업종이 이제 BLU 쪽, BLU 쪽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사실 이제 LCD BLU 쪽에서 이제 주력이 이제 CCFL로, FC로 해가지고, 그쪽에 대한 BLU 쪽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최근에는 이제 LED 쪽에 이제 BLU 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 대한 사업이 좀 안정화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이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쪽이나 사파이어 인고 쪽.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일단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솔테크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사파이어 인고 쪽을 자회사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태양광 쪽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좀 시장에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됐었던 게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근데 무선 충전 시스템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이 갤럭시 S4에다가 무선 충전을 그 강제로 묶어서 판매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면 아마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봤었는데 그게 이제 분리해서 팔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애플이 무선 충전 시스템 구축한다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작용을 하면서 아마도 실적 턴에다가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같이 가미가 되면서 주가의 패턴은 새롭게 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기관인데 기관이 이제 빨간색은 산 거고 파란색은 판 겁니다. 근데 거의 지금 파는 날이 없이 그냥 사는 날이 한 5, 6만 주씩 그냥 계속 사 들어오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도 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얘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먼저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여기까지, 29,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가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시장에서, 전면에 배치됐을 때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이제 별도로 판매된다 그러면서 갤럭시 S4 나오고서 주가가 이제 오히려 그냥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렸고, 2만원대를 중심축으로 장기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 단계 빠지면서 턴을 해버린 거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꼭 주가는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좀 사 들어온다. 주봉 측면에서 좀 보니까 길게 옆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뺐다가 올려오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까지 바로 들어가면요. 네. 매수가 21,600원 지금 가격에 무난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 가격에 편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앞부분의 고점이 29,300원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 근사치 정도, 2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요. 손절 라인은 앞부분에서 한번 밀었다가 올라오기 시작한 가격대가 이제 17,000원대이기 때문에 18,000원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손절 안 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솔테크닉스 수급 부분 그리고 기업의 투자 포인트 또한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남으면 또 혹시 한솔테크닉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충분히 내용이 괜찮은 것 같고요. 좀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멘토의 한솔테크닉스 나무누멘토도 한 표를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습니다. 나무누멘토의 LS 산전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전이 원전 3호기 고장나면서 6% 떨어진 날, JS 전선의 불량 전선 케이블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회사가 되냐면 LS 한전입니다. 그래서 이 LS 한전에서 불따구가 나가지고요. 계열 분리를 해버렸죠. 화끈합니다. 이미지 개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LS 한전 하면, 과거에 이제 LG 산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력 부분에 매출이 가장 많아요. 전력 부분이 가장 많다 보니까 한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력 부분 한 60% 좀 넘어가고 있고요. 기타 이제 자동화 부분도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25% 그리고 이제 금속 관련돼서 또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미 이제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받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는요, 이 자회사가 텐진에 있는 큰 자회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LG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중국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자동화 설비 부분 같은 경우에 LS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고강도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에 따라서 신뢰 회복도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아무래도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요, 이 자동화 사업 부분이 실적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LS한전 실적 지표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막대 중에서 이 매출액만 증가되면 이 기업의 이익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소폭 줄어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즉, 원가가 계속 절감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이 자동차 설비 부분과 이 전력 부분에 대해서 한전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요, 역시 전력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LS 한전 쪽으로만 조금 불어온다면, 굉장히 좀 탄력 있는 어떤 주가 상승, 그리고 이익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밸류 밴드인데요. 역시 이 기업의 가치로서의 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가치로서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가치 밴드의 최하단 부분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소위 말해서 물 타도 되는, 추가 매수해도 되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좀 지나고 있고요. 지금은 중간 밴드에서 살짝 밑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매수 영역인데요. 매수 영역인데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밸류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하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의 이 밸류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 즉, 이 회사의 가치, 순이익 가치라든지 순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 평년보다 더 안정된 흐름들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가는요, 지속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적정 주가는요,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가격이 이제 붙어 있는 가격 한 71,000원대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6,300원 잡았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62,000원 정도 잡았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어떤 대응책은 또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LS한전의 흐름을 본다면은요,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요, 지난해 10월달 이후 66,000원 현 가격대에서요, 현 가격대부터 지금까지요, 외국인 연기금 투신 모두 다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모아놨던 부분입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내도록 샀었거든요. 외국인들은 10월달 이후에, 즉 지금 이 자그마한 파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휩쓸리지도 않고 오직 이 종목의 가치만 보고 달려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충분히 있죠. 따라서 주가는요, 좀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가 쉽게 빠지지 않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상당 부분 좀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LS한전 한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략함으로써 수익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무는 멘토의 LS산전 들어봤는데요. 김영주 멘토. 네. 자, LS산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좀 기대치를 좀 높이 보고 있는 종목이었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안 좋아했는데, 예, 관찰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얘네들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성장으로 돌아서는 그 변곡점까지 아직 도달을 못 해가지고, 그것만 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맥점을 지금 사실은 찾고 있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나오면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두 분 다 상대 종목에 상당히, 좋은 칭찬으로 좀 주셨던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두 분에게요. 자, 제가 좀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이 곧 금방 좋아질까요? 김영주 멘토.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지수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원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저는 원하는 종목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네, 종목별 장세는 나왔어요. 그럼 결국 이제 수익률 게임은 시작됐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역시 지수는 관심이 없다. 자, 나무는 멘토는요. 이제 좀 우리 투자자분들 자산 좀 증식 시작될까요? 올해요, 전부 다 올해 한 2배 못 보면 주식 투자 그만두셔야 돼요. 올해 홈런장입니다. 지금 스타트 끊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해드렸습니다. 상고하죠? 아닙니다. 상저하고 아니에요. 상고하고 고고장이나 한번 가실까요? 네, 앞으로 갑시다. 네, 김영주 멘토는 종목별 장세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무는 멘토는 걱정하지 말아라, 간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분과 함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 정재훈 멘토의 2014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4년도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4번 출구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참가비 무료겠고요. 승부주 공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1577-7451로 문의를 주셔서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방송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주생 김도영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멘토 김영규 멘토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